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팩폭탑10 김원입니다. 긴급 영상입니다. 제가 팩폭탑10은 조금 독특하거나 특이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TV의 고유의 컨텐츠로 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유튜브에 바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이 이야기에 앞서서 굉장히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여태까지 컨텐츠를 준비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이라는 게 죽음 말고요. 제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해요. 잘 들어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앞으로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디베베 모 사이트입니다. 모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약간 토론 사이트예요. 이런저런 이제 괴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괴담의 얘기 중에 무언가 되게 독특한 글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냥 그 글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밑에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제가 조사를 좀 시작을 해보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라파엘트 로널드 허버드라고 부릅니다. 뭐 총칭 약어로는 L.L.L. 허버드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1911년 태어나셨고 1986년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분을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펄프 매거진이라는 그 매거진 잡지에 이제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펄프 매거진이 전 뭔지는 아는데 펄프 매거진이 약간 썬데이 같은 잡지가 좀 이렇게 하급 잡지 있잖아요. 이상한 찌라시 던지는 그런 잡지를 쓰셨던 분인데 그런 잡지를 쓰다가 나중에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로 알려져 있냐면 정말 유명한 SF 소설 작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뭐 공상과학 영화의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0년대 중반, 즉 20세기를 거의 이 공상과학 소설로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저명한 SF 작가이기도 합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이분을 설명하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그때 당시 먼저 되게 잘 나가고 있었던 비어 친구가 술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분이십니다. 잘생기셨죠? 이분은 좀 유명하신 분,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로버트 A. 하일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A. 하일라인이 뭐냐면 SF 공상과학 소설의 일명 부흥기, 황금기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끌고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그 황금기에 진입한 사람, 황금기를 이끈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로버트 A. 하일라인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둘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리가 언제로 갈 거냐면 이분은 이미 잘 나가는 SF 작가로서 황금기를 이끌고 있던 상황, 이분은 SF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아직 돈을 좀 못 벌었을 상황, 그때입니다. 쓰기는 썼지만 둘은 친구인데 같이 술을 한잔 하게 됩니다. 뭐 일종의 루머라는 설도 있지만 일단 이거밖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런 하버드가 하일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돈을 벌 방법을 내가 하나 생각을 해냈거든? 그게 뭔데? 종교. 돈을 벌 방법은 종교야. 런 하버드가 술을 먹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를 만들면 돼. 종교가 돈이야. 바로 런
하버드가 창설한 종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겁니다. 사이언톨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음 설명을 들으신 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가십거리로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의 교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이언톨로지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면 대다수요. 사이언톨로지, 나 그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탐 크루즈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잖아. 이러면서요. 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사이언톨로지, 그게 곧 탐 크루즈가 됐던 이 무서운 상황. 이거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이언톨로지는요,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이언톨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만 사이비 종교로서 인정을 이제 그렇게 내린 거고, 대한민국은 현재 저거에 대해 종교다, 아니면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라고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비다라고까지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언톨로지는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언톨로지가 종교세를 내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종교로서 인정받게 된 계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볼 건데 하나씩 열 때마다 야 이거 뭐야? 싶은 겁니다. 사이언톨로지의 이념 자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이언톨로지의 개념을 잘 모르세요. 잘 들어주시고 사이언톨로지가 어떤 거, 과학을 숭배한다라고만 알려져 있지 실제로 그 내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셔서 사이언톨로지의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사이언톨로지의 교리입니다. 사이언톨로지의 교리는 인간은 외계인의 영혼이 윤회한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영혼이 들어온 게 인간이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정신적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의 창시자였던 런 하버드 자체를 신격화합니다. 과학기술로 몸과 마음을 정화해라. 현재 약 160개국에 800만 정도의 밑에 신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교리를 잘 들어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교리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채팅창은 제가 가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치셔야 됩니다. 이따가 채팅창 친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언톨로지는 좀 독특하게 창립이 됩니다. 사이언톨로지의 이념을 잘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일단 기독교 사상의 중심을 갖고 들어와요. 기독교와 그 다음에 과학을 조합시킵니다. 그리고 불교의 이런 정신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를 정신학적 분석을 해놔요. 그걸 정신학적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SF 소설인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같이 끼워 넣는 게 사이언톨로지의 기본적 이념입니다. 실제로 사이언톨로지의 기본적 이념을 보면 엘 하버드가 출판했던 1950년의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다이안 네스틱이라는 책을 기반하고 있는 교리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되게 웃겨요. 인간은 감성과 이성이 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철학 배우시면 대부분 다 나오는데 인간은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를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말을 좀 교묘하게 바꿔요. 반응적 마음과 분석적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반응하는 마음, 약간 리액트하는 반응과 분석하는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감성과 이성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얘기예요. 반응하는 마음과 반응적 마음과 분석하는 마음. 반응하는 게 감성이고요. 분석하는 게 이성인데 그걸 그렇게 나눌 뿐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인간이 반응적 마음 때문에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감성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이언톨로지가 얘기하는 일명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걸 좀 말을 많이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갖고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다시 보고,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걸 다시 보고 그걸 제거를 시켜서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서 고통으로서 벗어난다. 이게 교리예요. 과거의 고통에서, 과거의 고통을 가서 없애고 현재가 행복해지는 것. 근데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이제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비슷비슷해요, 사실. 근데요, 거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사이언톨로지가 주장하는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GIF 파일인데 따로 안 뜨네요. 원래 이거 뜨는데 GIF 파일로 떠야 되는데 확장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사진으로 캡처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이언톨로지가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누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외계인의 영적 영혼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제누라는데 은하계의 독재자라고 합니다. 은하계의 독재자. 이거 사이언톨로지에 있는 얘기예요. 은하계의 독재자인 제누인데 이 제누가 인간들을 다 냉동시켜서 지구를 보냈고, 진짜 옛날에 수조년 전에 보냈다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인간들을 지구로 보내고 거기다 이제 수소폭탄 있죠. 그걸 떨어뜨려서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몸을 떠난 테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테탄이라는 게 일단 영혼이에요. 영적 영혼. 테탄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새로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테탄들이 모여서 아예 영혼이 되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의 영혼이 우리한테 들어온 계기가 옛날에 보내놓고 터트려서 죽였는데 그 죽인 영혼들이 지금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속에 외계의 영혼들이 있다. 이게 사이언톨로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고통을 받는답니다. 과거의 고통을 지금 고쳐야 된다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되면 얘네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건 사이언톨로지가 과학을 숭배한다라고만 알고 있지 실제 내부의 교리를 보면은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이언톨로지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를 가장 이제 그냥 가깝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제누라는 게 우리한테 옛날에 인간들 이제 외계인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간들이 나올 때 그 떠돌아다니는 테탄이라고 불리는 영혼이 이제 그게 들어와서 우리들 몸속에 존재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외계 영혼들을 다시 우주로 돌려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해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에 외계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이언톨로지의 주장입니다. 사이언톨로지가 영혼이란 걸 외계인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모양도 십자가에서 출발한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면 이제 뭐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이언톨로지는 믿는다가 아니에요. 사이언톨로지는 내 내부에 있는 영적 존재를 외계로 다시 보내는 부분을 기계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기계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영어로 이미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써서 자신의 내부를 치유한다고 해요. 이게 몸에 전류를 보내는 건데요. 이 몸에 전류를 보내면 상대방의 정신을 분석할 수 있고요.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요. 신자에게 새로운 과거의 기억을 심어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실제 이 미터, 이거 사이언톨로지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이거를 쓰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 미터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사이언톨로지를 더 믿고 사이언톨로지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깊고 더 강한 더 좋은 이제 이 미터를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상태요. 그걸 OT라고 부른대요. OT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타탄이라고 불러서 OT라고 부른다는데 최고의 OT까지 올라가면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 사람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해요. 안에 이제 외계인이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엘 하버드가 옛날에 썼던 창조신화 문서 있죠. 창조신화 문서를 전달을 받는데 그 이제 속된 얘기로 대단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계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단계를 만들면 계속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계속해서 가게 만든 거예요. 뭔가 굉장히 사이언톨로지는 과학 이념을 심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있던 종교에 기반해서 외계의 영적이란 걸 하나 집어넣고 그걸 치유하는 장치를 기도가 아닌 장비를 쓴 거예요. 이것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다 종교 아시는 분들은 그것만 바뀐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이 외계인이다. 근데 그 나쁜 외계인들은 보내야 된다? 그걸 쓰는 게 기도가 아닌 이거다. 이거 바뀐 것 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종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현재 미국에선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식 종교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입이지 이걸 왜 믿냐? 여러분들 사입이라고 하죠. 이걸 왜 사입이라고 하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만들었어요. 19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종교이고 역사도 짧고 뭐 교리도 이상하잖아. 믿지 않아요. 미국은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라는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 시위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사이언톨로지 반대 시위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반대 시위는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는요, 대한민국이 약 사이언톨로지 추종자가 2,000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자신들이 믿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종교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컨텐츠를 처음에 준비할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개소리네. 이게 무슨 소리야. 외계인을 신뢰한다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사이언톨로지의 내면을 봤는데 여러분 사이언톨로지 욕하시면 위험합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첫째, 현재 전 세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을 보유 중입니다. 마피아 같은 조직단체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전쟁 능력, 즉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 보유 중인 걸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정식 단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충 이해하시겠죠?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이 사람은 현재 2대 교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대 교주가 죽고 나서 2대 교주, 미스 캐비지라고 부르는데 현재 2대 교주로서 활동 중이고요. 이 사람이 교주 역할을 하면서 사이언톨로지가 모양을 좀 많이 바꿨어요. 군대가 양성이 되고요. 그거 저도 믿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사이언톨로지 내부에는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단체가 내부에 있습니다. 이름을 가디언 오피스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가디언 오피스라고 해서 사이언톨로지 내부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팀, 뭐하는 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첩보팀이 있어요. 첩보팀. 그러니까 군대도 있고요. 첩보팀인데 그걸 가디언스 오피스라고 부른대요. 가디언스 오피스는 자체 정보국이고요. 미국의 136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 사이언톨로지 요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이언톨로지 요원들을 양성해서 다 미 정부 기관에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 FBI, CIA, DEA, IRS 등
미국에 있는 30개 여러 가지 약 136개가 넘는 정부 기관 및 약 30개국의 대사관, 그리고 인터폴까지 해서 전부 다 사이언톨로지의 신자들이 그 안에 침투가 됩니다. 요원이 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뭐냐면 5,000명이 넘는 신자를 실제 투입해서 실제로 사이언톨로지의 좀 비판적인 기사, 비난의 기사가 올라오면 다 제거해요. 다 싹 다 없애는 역할.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야, 이거 무슨 개뻥, 이런 개뻥이 있어, 이씨. 말이 돼?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보세요? 나 이거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문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문서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작전명 Operation Snow White라고 불러서 Operation Snow White, 백설공주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백설공주 작전. 여러분, 백설공주 작전이 이름 귀엽죠? Operation Snow White라고 하면 백설공주 귀엽네? 아니요. 여러분, 백설공주 기억하십니까? 백설공주가 어떻게 되죠? 신데렐라하고 다른 얘기인데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잠들죠. 모든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잠들게 하겠답니다. 다 자신들의 사람들로 다 채워넣겠다요. 독사가 역할하겠다예요. 그래서 이걸 백설공주 작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언톨로지가 지금 현재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이제 나름대로 높은 기관에 나름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고 행사하고 있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군대까지 있다. 첩보 조직이 있다. 미국 내 영향력을 장악을 이미 끝냈다. 사이언톨로지가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사이언톨로지의 오퍼레이션 프레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크아웃이 뭐냐면 공포작전입니다. 내부의 첩보팀이 같이 하는 공포작전인데 사이언톨로지의 적대적인 사람을 무조건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공격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걸어요. 법적입니다. 소송을 걸고요. 이거 질 거 알아요. 질 거 아는데 계속해요. 계속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질 거 알면서. 지면 쿨하게 변호사비 내고 끝.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제입니다. 부정적 기사, 부정적인 책을 쓰면 전부 다 소송이 들어가고요. 이긴다 진다가 중요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계속해서 소송을 자꾸 하게 하고 계속해서 변호사 쓰게 하고 사람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이걸 프레이크아웃이라는 방법으로 쓴다고 해요.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여기 사이언톨로지는 지금 현재 미국의 정식 종교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정식 종교가 됐어?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죠? 군대도 보유했고 이미 내부 기관에 침투를 다 했고 인정받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더 크게 인정을 받게 됐냐면 실제로 사이언톨로지는 처음에 종교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세청에서 계속 세금을 내라고 사이언톨로지에다 계속해서 이제 송장을 날린 거예요. 사이언톨로지의 2대 교주였던 미스 케이지가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뭐 하냐면 자신들에게 세금 내라고 날렸던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국세청 직원 1,200명한테 전부 다 소송 겁니다. 다 소송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국세청 직원 전부 다 소송이요. 초토화가 되죠. 국세청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일 아무도 못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부들부들 떱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이언톨로지의 손을 들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 거는 거예요. 그냥 억지 소송. 질 거 알면서. 시간만 끄는. 이렇게 해서 실제 미국에서는 사이언톨로지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지 못해서 종교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종교로서 탄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너무 커졌고 돈도 많고 지금 재산이 추산이 안 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사이언톨로지가 부동산 사업, 전 세계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부, 그리고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게 사이언톨로지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이언톨로지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노출하고 하지 않아요. 속된 얘기로 차명계좌죠. 이게 종교적 재산이 움직이면 문제죠. 재산이 움직이면 이게 반출이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버리고 그게 이제 사이언톨로지 소속인데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집니다. 현재 사이언톨로지의 장악력 자체는 어떠한 종교들보다도 빠르고 어떠한 종교들보다도 가장 확고하게 증가 중인 단체예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1대 교주, 그리고 2대 교주인데 2대 교주는 원래 일반인이었고요. 1대 교주의 10대 때부터 어마어마한 추종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완전히 받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돈 벌 목적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벌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종교가 유명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자신이 SF 소설을 많이 쓰니까 연예인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연예인. 초기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셀럽입니다. 셀럽을 포섭해라. 셀럽들이 우리 종교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 종교에 대해 홍보하기 시작하면 성공한다.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 초창기 교주가 앨런이 처음에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오슨 웰스 그리고 그레타 가르보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알만한 게 월트 디즈니. 디즈니까지 원래 포섭을 하려고 했어요. 포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단이 커지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유명 인사들을 하나씩 끌어당깁니다. 유명한 사람 바로 존 트라볼타입니다. 실제 존 트라볼타는 사이언톨로지의 완전 맹신도입니다. 그 존 트라볼타는 사이언톨로지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배틀필드예요. 배틀필드를 만든 게 사이언톨로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걸 보고 종교적인 영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배틀필드 그겁니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자 마이클 잭슨의 전 아내였던 리사 마리 프레슬리도 사이언톨로지입니다. 사이언톨로지. 2012년 탈퇴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마이클 잭슨 죽음 이후에 탈퇴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심슨 있죠? 네, 팩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자기가 직접 지 입으로 밝힌 거예요. 바트 심슨의 목소리를 했던 성우 낸시 카트라이트요. 바트 목소리 성우인 낸시도 사이언톨로지입니다. 다들 자기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프로젝트 셀럽의 사이언톨로지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사이언톨로지 하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사람,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의 사이언톨로지 내부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거의 2대 교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2대 교주가 굉장히 많이 아끼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2인자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할 정도로 권력과 위세가 강한 사람, 그게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는 어워즈 상까지 받았습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 주는 상까지. 실제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톰 크루즈가 난독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언톨로지를 믿고 나서 사이언톨로지 아까 그 치료 있죠. 그 치료를 받고 정말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고 나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난독증이요. 난독증이 치료가 되니까 완전히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빠져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봐요. 내부의 영적 고통을 치유한다잖아요. 실제 연기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고 다중인격 증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이 힘든 배우들한테 야 이거 괜찮아. 너 그거 내부에 티탄이라는 나쁜 영적 기운이 있어서 그래. 그거를 2m 가지고 이렇게 없애면 너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 톰 크루즈 정도면 헐리우드 배우에서는 대선배죠. 진짜 완전 대선배인데 그 대선배가 추천하고 얘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나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지라는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저게 끌린 사람 한둘 아니에요. 저렇게 헐리우드 배우들이 줄줄이 소시처럼 다 들어간 겁니다. 저렇게 돼서 일명 1대 교주가 추구했던 사이언톨로지의 이념 프로젝트 셀럽 그게 사업이 시작되면서 톰 크루즈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가 이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 부인 케이티 홈즈하고 부부의 파경 원인이 사실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이언톨로지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딸인 수리 있죠. 수리 크루즈요. 딸을 여기 있는 지금 보신 대로 톰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 식으로 교육을 이제 배우고 싶게 했던 거예요. 키우는 것 자체를 사이언톨로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근데 케이티 홈즈가 그걸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결국에 이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수리 크루즈가 아빠랑 크게 되면 사이언톨로지의 내부에서 크게 되는 거고요. 엄마랑 크게 되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사람 이름이 버니아디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버니아디가 누구냐면 실제 톰 크루즈가 헤어지고 나서 25세 모델하고 스캔들이 터집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라고 해서 기사가 뜬 거죠. 근데요, 이 사람이 여자죠. 보니아디가 폭로를 합니다. 나도 사실 사이언톨로지 신자였다. 예전에 톰 크루즈의 제의를 받아서 한번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 근데 그 안에서 톰 크루즈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 오디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톰 크루즈 자체를 사이언톨로지에서 내부에서 애인을 선발대회 했다. 이 사람이 폭로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에게 책도 많이 팔라고 광고하라고 했고 당시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걸 되게 강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타일링 자체를 톰 크루즈가 원하는 대로 다 고쳤어야 됐고요. 지금은 현재 탈퇴했다고 하지만 이게 사이언톨로지가 내부에서 진행했던 장치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톰 크루즈에게 사이언톨로지는 신격화로서 해야 될 인물이자 거의 에이전시급입니다. 거의. 2대 교주가 생각하는 사회. 헐리우드 배우를 통해 사이언톨로지를 유명하게 만든 우리도 지금 사이언톨로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믿을지 진짜 종교라고 믿을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저 종교단체를 보고서 사이언톨로지 알아. 그거 저기잖아. 톰 크루즈가 하는 거.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이미 전 세계에 뻘친 그게 사이언톨로지입니다. 사이언톨로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언톨로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목적이 좀 많이 무섭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목적은 자신들의 교리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아지며 세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있어요. 세계의 점점점 관리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들 중심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 영화도 자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사례, 왜냐면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띄우진 않게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이 영화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흥행을 성공한 영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회가 거듭될수록 흥행률이 떨어지고요. 제작비는 어마어마해요. 거의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전 세계에 개봉할 만큼 그렇게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영화의 제작 투자 기관에 대한 의심 사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태초 로봇이, 외계 로봇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은 바퀴벌레 모양으로 존재하다가 영혼이 외계인과 로봇이 만나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언톨로지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심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투자자가 특이하거든요. 투자자가 왜 저렇게 투자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평화롭게 만들고 세계의 경제를 다시 조정하며 모든 사람이 과학기술의 근거에서 살 수 있는 공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영적 초원,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지구 청소. 사이언톨로지의 교리 중에 하나는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인구가 많답니다. 따라서 인구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사이언톨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제 보셨죠? 제목 보셨죠? 비슷합니까? 떠오르는 한 가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점조직 형태로 단 한 번도 자신의 형태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사실적인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프리메이슨 사상도 똑같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지구를 관리하고 얘도 우주 관심. 우리 일요일날 말씀드렸죠. 우주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교리부터 생각부터 사상 및 가지고 있는 실제 재력부터 너무 많은 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조심스러운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이언톨로지가 프리메이슨의 현실 사업본부가 아닐지, 혹은 사이언톨로지가 프리메이슨에게 후원을 받는 게 아닐지 좀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만약 사이언톨로지와 프리메이슨이 유사한 관계라면 우리는 프리메이슨의 실체를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된 첫 번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원의 팩폭탑10, 디웹에서 온 최신 괴담,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사이언톨로지 이퀄 프리메이슨, 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